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요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제국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등에서 학살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인류는 유대인에 대한 큰 마음의 빚을 졌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 입은 피해는 그것대로, 그리고 최근 지난 10년간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와 민족에 자행한 살상과 폭력은 또 그것대로 엄중히 구분하여 다뤄야 한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쟁과 살인을 일삼는 가해자다. 과거의 히틀러가 오늘의 네타냐후이고 지금의 네타냐후가 과거의 히틀러다. 나는 양자 간에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낀다. 과거의 희생을 팔아 오늘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만행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2024년 사건을 현재일처럼 왜곡해 제시했으며 해당 내용은 반이스라엘 허위 정보를 퍼뜨려온 계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 중 발생했으며 이미 2년 전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졌다. 자,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라고 일갈합니다. 자,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노는 실용외교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1월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게 상대의 국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 우리 외교부는 우리는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께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고, 추미애 의원도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 살상을 저지르는 데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잘못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반성 없는 잔혹한 전범국가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에 근거하여 용납할 수 없는 전쟁 범죄 행위에 경종을 울리자 이스라엘 외교부가 2년 전 사건을 들먹인다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가당치 않은 적반하장입니다. 뻔뻔함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인도주의 그리고 상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전쟁 범죄를 향해 세계인이 쏟아내는 분노에 반성하는 일입니다. 괴물이 된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비명과 세계인의 분노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라고 포효했습니다. 나시나 언론인은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대통령 이재명, 이스라엘의 학살 전쟁 범죄에 대해 전 세계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다.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을 꾸짖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유대인 집단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극우 개신교 파시즘 추종자들로선 발끈할 만한 일이다. 대통령이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올바르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사실상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현명한 대응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우리 헌법 5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만행을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실용외교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영상을 공유하며 감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 외교 천재명이 결단하여 펼치는 외교 전술이겠지요. 우선 앞서 얘기했듯 대통령으로서 이스라엘의 만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은 피해와 손실 등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것이고, 최근 프랑스 마크롱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 위기에 대한 교감과 결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6월 G7까지 이어지고
지금 중동을 돌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협상력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가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중동 전반의 결집력은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고 호르무즈에서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불과 1년 전 내란과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나라에서 벗어나 군사 강국이자 방산 국가를 넘어 평화의 상징이자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린 것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러니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듯 마구마구 비난을 쏟아내는 나경원, 한동훈, 이준석 등은 천재명 외교술의 홍보를 위한 꽹과리꾼들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에 걸맞는 위대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전재수 후보에게 패한 이재성 후보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힘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 일 많아.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형님. 괜찮다. 다들 욕봤다. 그럼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재수 도와라. 재수 형님, 지금 바로 국회에. 자, 그야말로 착한 리등의 정점이 아니겠습니까? 이재성은 졌지만 이겼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연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시장에 혁명적 발언을 하는데 정규직이 되면 우리나라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줘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줘요. 비정규는 덜 주고 알바는 더 덜 주고. 이게 희한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거든요. 고용보험 문제도 그렇죠. 요즘 사실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안 주니까 다 권고사직 하잖아요. 권고사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하고 사용자하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제로 사퇴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 아, 현실이야, 사실은. 아, 권고 좀 해주세요, 사직을. 그래, 그러지 뭐. 왜냐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쨌든 그게 현실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발적 실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편법, 탈법을 그냥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뭐 이 정도 탈법이야 뭐. 더 거대한 탈법, 범법에 비하면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것도 다 사실 교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정상적으로 하자고요. 자발적으로 실업도 필요해서 했겠지.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거는 자발적 실업은 지가 좋아서 그만둔 거니까 실업수당 안 준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매우 전근대적이잖아요. 이것도 수정해야 될 부분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이 한번 이런 문제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제가 길게 말씀드렸어요. 매우 중요한 과제였어요. 이어 다음 날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도 어제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 기사 댓글에 보니까 아니 그 정규직 된 사람들 힘들게 정규직 됐는데 왜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지급을 받아야 돼? 더 많이 받아야지.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 거죠. 그게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을 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선발되지 못한 거는 훨씬 불이익을 주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제 그 측면.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하고도 덜 받고 또 비정규의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아요.
예를 들어 알바는 더 싸게. 이게 완전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선진국들은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도 저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위기의 시대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